내 이름으로 올린 사람이 너였구나. 지은호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습니다. 말끝이 바람처럼 흩어졌지만 그 안엔 분명한 분노와 슬픔이 섞여 있었어요. 이지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숨을 고르듯 천천히 고개를 들었죠. 그 눈빛엔 오랜 침묵 끝에 마침내 무너진 사람의 체념이 깃들어 있었어요. 본사 감사 메일이 도착한 날 회사는 난리가 났습니다. 공사비 조작 및 자재 변경 의혹에 대한 경위서 제출 요청. 그 문장에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이름이 바로 지은호 팀장이었죠. 회의실로 불려 들어간 은호는 차가운 시선 속에 서 있었습니다. 지은호 팀장, 본사 서버에 올라간 도면 본인 계정으로 올려졌습니다. 박성재의 목소리는 단정하고 차가웠어요. 은호는 숨을 삼켰죠. 저 아니에요. 수정만 했어요. 업로드는 안 했어요. 기록상으론 자정 42분, 업로드 완료. 그 시각에 저는 퇴근했어요. 목소리가 높아졌지만 회의실은 더 싸늘해졌습니다. 이지혁이 조용히 말했다. 확실하지 않으면 단정 짓지 맙시다. 성재가 고개를 돌렸어요. 지혁, 지금은 감싸줄 때가 아니야. 감싸는 게 아니야. 확인하는 거야. 둘의 눈빛이 잠시 부딪혔습니다. 그 사이에서 은호는 숨이 막혔어요. 누군가 자신을 의도적으로 끌어내리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밤이 깊은 사무실. 은호는 컴퓨터 앞에서 혼자 도면 로그를 뒤지고 있었습니다. 42분 그 시각에 접속 IP가 낯설었죠. 본사 계정이 아니라 내부 공유 서버였습니다. 그 공유 계정엔 단 2명만 접근할 수 있었어요. 박성재 팀과 양솜. 그때 뒤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직 퇴근 안 했어요? 양솜이었어요. 머리를 묶은 채 서류 더미를 안고 서 있었죠. 팀장님, 도면 검토 중이에요? 응. 확인할 게 좀 있어서. 저도 그날 밤에 좀 늦었어요. 혹시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는데 저 진짜 아무 짓도 안 했어요. 은호가 눈을 들었어요. 그날 누가 마지막이었어요? 글쎄요, 대표님이요. 지혁 선배가 제일 늦게 나갔어요. 그 말에 은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지혁 선배가. 양솜은 미묘하게 웃었어요. 저는 모르겠어요. 그날 대표님 표정이 좀 이상하긴 했어요. 메일 쓰다 지웠다가 계속 반복하시더라고요. 은호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안엔 따뜻한 국 냄새가 났고 엄마 정순이가 밥상을 차리고 있었죠. 은호야, 또 얼굴이 왜 그래? 일 때문이지. 그냥 피곤해서요. 그냥이라는 말 엄마는 안 믿어. 은호는 숟가락을 놓았습니다. 엄마, 사람은 언제 제일 무서운지 알아요? 누가 자길 믿는다고 확신할 때요. 순이는 놀란 눈으로 딸을 바라봤습니다. 너 누가 그런 말 했니? 아니요. 그냥 나한테 하는 말이에요. 그날 밤 그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노트북 화면에 새 메일 하나가 들어왔죠. 보낸 사람은 익명이었고 제목은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설계의 진실은 늘 도면 안에 있습니다. 첨부 파일을 열자 본사 투자 구조표가 나왔습니다. 거기엔 낯익은 이름이 있었습니다. 박성재. 그리고 이지혁 대표 승인이라는 서명란. 다음 날 은호는 창고에서 낡은 봉투 하나를 발견했어요. 턴키 초기 설계안. 그 안엔 오래된 도면 한 장과 계약 초안이 들어있었죠. 상단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이지혁 박성재 공동 설계 프로젝트. 손끝이 떨렸습니다. 이건 5년 전 그들이 처음 손잡고 진행했던 프로젝트명이었죠. 그 도면엔 붉은 잉크로 수정된 부분이 있었어요. 부단가 조정 하도급 변경 투자자 승인 필요. 그중 한 줄 밑엔 누군가의 메모가 남아 있었어요. 이 도면을 살릴 사람은 단 하나뿐이다. 제이.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그거 어디서 났어요? 지혁의 목소리. 은호가 고개를 돌렸죠. 이 도면 당신이 올린 거죠? 지혁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천천히 다가와 봉투를 받아들었죠. 그래요. 내가 올렸어요. 왜요? 나를 망치려고? 아니, 널 살리려고. 본사 투자 구조에 문제가 있었어요. 지혁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성재 형이 그걸 알고도 덮었어요. 납품 단가가 30%나 부풀려져 있었어요. 그걸 내가 우연히 발견했잖아요. 그래서 내 이름으로 올렸다고요? 내 이름이라면 아무도 의심 안 할 테니까. 그건 변명이에요.
아니, 신뢰였어요. 은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 신뢰 때문에 내가 하루 만에 범죄자가 됐어요. 그럴 줄 몰랐어요. 본사에서 그렇게 반응할 줄은. 그럼 성재는요? 지혁은 말없이 고개를 떨궜어요. 성재 형이 내 이름을 올리라고 했어요. 그게 너를 지키는 방법이라고. 지키는 방법이 이거라고요? 은호가 소리쳤어요. 사람을 망가뜨려서 지킨다고요? 지혁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본사 감사팀이 현장에 들이닥쳤습니다. 서류를 쌓아놓고 박성재를 추궁했죠. 부당과 조정은 누가 승인했습니까? 내가 했습니다. 그 근거는요? 대표의 구두 승인. 이지혁 대표 말씀입니까? 성재는 잠시 침묵하다가 웃었어요. 그래요. 근데 그 사람은 모를 거예요. 내가 왜 그랬는지. 지혁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말없이 그를 바라봤죠. 성재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날 병원 갔던 거 기억나지? 너 그날 나 대신 보고서 올리려다가 쓰러졌잖아. 그 보고서가 뭐였는지 알아? 우리 회사를 무너뜨릴 수도 있는 자료였어. 그래서 내가 은호 이름을 썼어. 그녀라면 버틸 거라 생각했거든. 넌 항상 그렇게 해. 누구를 위해서라면 그 사람을 부숴버리더라. 지혁의 목소리는 낮고 서늘했어요. 그게 사랑이야, 성재. 성재가 미소를 지었죠. 넌 몰라. 사랑은 타협이 아니라 포기야. 그날 밤 은호는 혼자 사무실에 남았습니다. 도면 위엔 아직도 수정 표시가 남아 있었죠. 그녀는 펜을 들어 그 선 위에 새로 그렸어요. 이 프로젝트의 새로운 설계자 지은호. 문이 열리고 지혁이 들어왔습니다. 이 시간까지 남았어요? 끝내고 가야죠. 은호 씨. 왜요? 미안해요. 이제 와서요? 그날 도면을 올릴 때 난 내 이름을 썼지만 사실은 내 이름을 숨긴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날 난 두려웠어요. 이 일로 성재 형도 너도 잃을까봐. 그래서 숨었어요. 내 뒤에. 은호는 조용히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럼 이젠 나 뒤에 숨지 말아요. 안 숨을게요. 이번엔 내가 앞에 설게요. 며칠 후 감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내부 비리 주도자는 박성재. 하지만 그는 이미 사표를 냈죠. 그가 떠난 자리엔 공허함만 남았어요. 지혁은 본사 회의실에서 기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이번 일은 저의 책임입니다. 회사는 구조를 전면 개편할 겁니다. 새 프로젝트는 지은호 팀장이 총괄합니다. 은호는 무대 아래에서 그를 바라봤어요. 그의 눈빛엔 후회 대신 확신이 있었어요. 그날 밤 둘은 회사 옥상에서 마주했습니다. 가을바람이 불었죠. 이젠 다 끝났어요. 아니요. 이제 시작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이젠 제가 설계할 거예요. 우리의 일 그리고 관계도. 지혁이 웃었어요. 그럼 이번엔 내 이름 옆에 너 이름이 같이 올라가는 거야. 그래요. 그게 공정한 설계니까. 둘은 문턱 앞에 섰습니다. 썩어버린 문턱을 걷어내고 새로 세운 인조 대리석 위. 서로의 그림자가 겹쳐졌습니다. 선배, 이번엔 제 도면에 선배 이름 넣을게요. 이름 말고 마음으로 넣어요. 그건 이미 넣었어요. 며칠 뒤 지혁은 새 프로젝트 제안서를 건넸어요. 신규 복합단지 설계 총괄 지은호, 이지혁. 그때 은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보낸 사람 박성재. 너희 이번엔 제대로 완성해라. 은호는 화면을 꺼요. 그리고 지혁을 바라봤죠. 우리 이번엔 진짜 완성해요. 미련도 오해도 다 포함해서. 지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이제야 시작이네. 도면엔 선이 있고 그 선엔 방향이 있다. 사람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누군가는 잘못된 선을 그었고 누군가는 그 선 위에서 다시 그리기를 선택했다. 결국 설계란 누가 그렸는가 보다 누가 믿었는가의 이야기다. 우린 다시 서로의 도면 안에 서 있다. 사람이 바뀐다는 건 마음이 아니라 선택이 바뀌는 거예요. 지은호는 새 도면을 접으며 그렇게 말했어요. 지혁은 그 말을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웃었죠. 그럼 난 같은 선택을 다시 할게요. 이번엔 내 옆에서. 그날 밤 비가 내렸어요. 은호의 집 창문에 빗방울이 떨어지며 묘한 리듬을 만들었죠. 그녀는 노트북을 열고 새 설계안을 수정 중이었어요. 지은호의 지역 공동 설계.
단 한 줄의 이름이 달라졌을 뿐인데 도면 위의 모든 선들이 새롭게 보였어요. 그때 메신저 알림이 떴습니다. 보낸 사람은 양솜이었어요. 팀장님, 내일 아침 현장 들어가기 전에 잠깐 볼 수 있을까요? 짧은 문장이었지만 어딘가 불안했어요. 은호는 잠깐 망설이다가 답장을 쳤어요. 네. 8시에 카페에서 봐요. 다음 날 아침 카페 한쪽 구석. 양솜은 커피잔을 만지작거리며 눈치를 봤어요. 팀장님, 저 사실 말해야 할 게 있어요. 무슨 일이에요? 지난번 조작 사건 때 저한테도 연락 온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요? 박성재 본부장이요. 은호의 손이 멈췄습니다. 성재 본부장이? 그날 밤 저한테 전화와서 파일 좀 확인해달라고 했어요. 저는 그냥 단순 확인인 줄 알았어요. 근데 다음 날 그게 업로드된 거예요. 그럼 당신이? 저는 아니에요. 손도 안 댔어요. 근데 로그에 제 이름이 남아있더라고요. 그때부터 너무 무서웠어요. 양솜의 눈빛엔 공포가 스며 있었어요. 그리고 며칠 전부터 누가 저를 미행하는 것 같아요. 밤마다 누군가 제 집 앞에 서 있어요. 은호는 놀라며 물었어요. 경찰에 신고했어요? 그럴 수 없어요. 저 계약직이에요. 문제 생기면 바로 잘릴 거예요. 은호는 말없이 커피잔을 내려놓았어요. 그녀의 눈빛이 단단하게 굳었죠. 그럼 내가 확인할게요. 지역은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 브리핑을 하고 있었어요. 신규 복합단지 설계는 이제 본격적인 시공 단계에 들어갈 준비 중이었죠. 그때 은호가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잠깐 시간 좀 있어요? 지금요. 회의실 문이 닫히자마자 은호가 말했어요. 양솜이 성재 본부장한테 연락받았대요. 조작 전에. 지역의 얼굴이 굳었죠. 그게 확실해요? 확실해요. 그런데 그 아이 지금 누가 미행한대요? 성재 형이 아직 국내에 있단 얘긴가? 지역은 주먹을 쥐었어요. 그럼 내일 아침 양솜 집 근처 CCTV부터 확인해 봅시다. 그 일을 왜 우리가 해요? 우리 일이니까요. 밤이 되자 두 사람은 양솜이 사는 골목으로 향했어요. 좁은 골목길, 낡은 가로등이 깜빡이고 있었죠. 은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기 CCTV는 오래돼서 녹화 기간이 짧을 거예요. 지역이 휴대폰을 꺼냈어요. 우리 공사 현장 인근 카메라랑 동선이 겹쳐요. 하루면 복구 가능할 겁니다. 그 순간 뒤쪽에서 인기척이 들렸어요. 누군가 모퉁이에서 그들을 바라보다가 급히 몸을 숨겼죠. 지역이 재빨리 따라갔지만 이미 사라진 후였어요. 남겨진 건 낡은 카드 한 장. M건설 협력업체 출입증 박성재. 은호는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 사람 아직 여기에 있네요. 지역이 짧게 숨을 들이켰어요. 그럼 이건 단순한 회사 문제 아니에요. 며칠 후 회사 로비에 낯선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 이름표엔 감사팀 임시 파견 김태훈. 그는 서류를 내밀며 말했어요. 이번 프로젝트 감사 제조사 들어갑니다. 지역이 물었죠. 본사 지시입니까? 아니요. 외부 투자자 쪽 요청입니다. 그때 은호가 파일을 보며 눈을 찡그렸어요. 투자자 대표 박진석. 성재의 아버지 이름이었죠. 모든 퍼즐이 다시 흩어졌어요. 이번엔 아버지가 아들의 그림자를 지우려는 듯했죠. 한편 은호의 어머니 정순이는 식당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그녀는 골목 입구에서 누군가를 보았습니다. 검은 모자를 눌러쓴 남자. 낯익은 얼굴이었죠. 성재 씨. 그가 놀라 고개를 돌렸어요. 이모님 여기서 뵐 줄은 몰랐네요. 아직 여수에 있었어요? 아니요, 잠깐 일 보러 왔어요. 그는 미소를 지었지만 눈빛은 불안했어요. 순이는 그 표정을 기억했어요. 예전 딸이 첫사랑에 상처받던 그 시절에도 지역이 같은 얼굴을 했었죠. 성재 씨, 은호한테 더 이상 엮이지 말아요. 그 애는 이제 그때랑 달라요. 그게 쉬울까요, 이모님? 사람 마음이 그렇게 쉽게 떨어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며칠 후 본사 회의실. 감사팀은 설계 구조 부적합 명목으로 프로젝트 중단을 제안했습니다. 하도급 업체와 금전 거래가 불분명합니다. 이지역 대표, 이건 해명하셔야 합니다. 지역은 차분히 말했다. 필요한 서류 전부 제출하겠습니다. 그중 일부가 분실된 상태입니다.
그럼 누가 가져갔는지부터 찾죠. 회의가 끝나고 은호가 다가왔어요. 성재 본부장 이름이 또 나왔어요. 하도급 서류 일부, 그의 서명으로 되어 있었어요. 이건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남긴 흔적이에요. 성재 형은 이 정도 흔적을 남길 사람 아니에요. 그럼 누가요? 지혁은 조용히 말했다. 아마 그의 아버지일 수도 있어요. 밤 지혁은 본사 옥상에서 박진석 회장과 마주했습니다. 회장님, 아드님 문제는 제가 책임지고 처리했습니다. 더 이상 지은호 씨나 제 팀은 건드리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박진석은 피식 웃었죠. 내가 아직도 그런 소리 하는구나. 내 아들이 뭘 했는지 알기나 해. 압니다. 하지만 그건 저와의 일입니다. 그래서 내가 은호를 끌어들였지. 그 여자는 널 무너뜨릴 거야, 이지혁. 그 말에 지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 여자는 날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다시 세워줬어요. 다음 날 아침 은호의 휴대폰으로 영상 하나가 도착했어요. 익명의 발신자. 화면에는 양솜이 울면서 말하고 있었어요. 팀장님, 저 잡혀왔어요. 그 사람들이 도면 원본 내놓으래요. 안 내놓으면 대표님도 위험하대요. 그 뒤로 들리는 남자의 목소리, 분명히 박성재였죠. 그 도면엔 내 아버지 이름이 들어있다. 그게 세상에 나가면 우리 모두 끝장이야. 은호의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졌어요. 그녀는 곧장 지혁에게 달려갔죠. 지금 양솜 납치됐어요. 지혁이 바로 차에 시동을 걸었어요. 위치는? 영상 GPS 추적 중이에요. 인천 부근이에요. 낡은 창고 앞. 지혁과 은호가 도착했을 때 문은 잠겨 있었어요. 안에서 누군가의 울음소리가 들렸죠. 지혁이 쇠지뢰로 문을 부쉈습니다. 양솜이 묶인 채 울고 있었어요. 팀장님, 죄송해요. 은호가 풀어주며 물었어요. 누가 시켰어요? 저도 몰라요. 근데 그 사람, 대표님 아버지 사진 보여줬어요. 그 순간 창고 반대편 문이 열렸어요. 박성재가 서 있었죠. 그래, 결국 여기까지 왔네. 그의 얼굴엔 피곤과 절망이 뒤섞여 있었어요. 그 도면 그거 돌려줘. 그게 나한테 남은 마지막 길이야. 지혁이 앞을 막았습니다. 넌 이미 충분히 망가졌어, 성재. 그래도 난 끝까지 아버지를 지켜야 해. 그는 권총을 꺼냈어요. 이건 그냥 마무리야. 그만둬. 너라도 알잖아. 이 세상에서 깨끗하게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 순간 뒤에서 양솜이 비명을 질렀어요. 경찰 사이렌이 울렸죠. 지혁이 재빨리 성재를 제압했고 총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성재는 울며 무너졌어요. 난 그냥 지키고 싶었어. 우리 모두를. 며칠 뒤 경찰 조사 결과가 발표됐어요. 박성재는 회삿돈 유용 혐의로 구속. 하지만 진짜 배우는 따로 있었어요. 박진석 회장 투자 비리 및 서류 조작 혐의로 소환. 그 모든 증거를 모은 건 은호가 끝까지 지켜낸 원본 도면이었어요. 지혁은 기자회견에서 말했다. 진실은 언제나 도면처럼 남습니다. 지워도 덧칠해도 선은 남아요. 며칠 후 새벽의 공사 현장. 비가 내리고 콘크리트 냄새가 짙게 깔려 있었어요. 은호가 현장에 와서 말했어요. 이제 진짜 새로 짓네요. 이번엔 문턱도 새로 만들어요. 썩은 문턱은 버렸죠. 응. 이제 그림자만 남았어요. 지혁이 웃었어요. 그럼 지워야지. 그림자는 지우는 게 아니라 함께 걸어가는 거래요. 누가 그래요? 할머니가요. 조옥래 할머니. 지혁은 잠시 웃었어요. 그분 말은 언제 들어도 철학 같아요. 우리 관계도 그렇죠. 철학 같고 가끔 미스터리 같아요. 그래서 더 놓을 수가 없어요. 그날 밤 지혁은 은호에게 편지를 남겼어요. 은호 씨, 우리가 다시 만난 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너를 지키려던 선택이 결국 나를 구했어요. 세상엔 지워야 할 선도 있고 끝까지 남겨야 할 선도 있죠. 그 선 위에 나는 이제 내 이름을 새길 겁니다. 지혁. 은호는 편지를 읽고 창밖을 봤어요. 비가 멈춘 새벽빛이 천천히 건물을 감쌌어요. 그녀의 손끝엔 새로운 도면 한 장이 들려 있었죠. 차기 프로젝트 RESTART. 그 아래엔 둘의 이름이 나란히 적혀 있었어요. 지혁이 현장으로 나가며 말했어요. 이젠 우리도 문턱을 넘었네. 이제 그 문턱이 우리의 시작이죠. 둘은 나란히 걸어갔어요.
그들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지고 아침 햇살이 그 위를 덮었어요. 그날 이후 세상은 조금 달라졌어요. 비리가 드러난 회사는 새로 개편되었고 지은호의 이름은 가장 신뢰받는 디자이너로 기사에 오르기 시작했죠. 그리고 사람들은 그 둘의 이름을 같은 문장에서 언급했어요. 끝내자고 했던 말, 그게 진짜 끝일 줄은 몰랐어요. 지은호의 독백처럼 시작된 밤이었다. 공사 현장엔 아직 비 냄새가 남아 있었고 전날 내린 비로 바닥은 젖어 있었다. 새벽 안개 사이로 공사장 조명이 깜빡였다. 지역은 마지막 점검을 끝내고 사무실로 돌아가려던 참이었다. 휴대폰이 울렸다. 지은호 팀장 마이너스 부재중 전화 3통. 그는 가만히 화면을 바라보다가 전화를 걸었다. 은호 씨? 하지만 전화는 받지 않았다. 대신 메시지 하나가 도착했다. 대표님, 저 오늘은 도면이 아니라 제 마음을 수정하려고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지역의 표정이 굳었다. 그 시각 은호는 현장 인근 카페에 앉아 있었다. 커피잔은 식어 있었고 그녀의 손엔 낡은 설계도면 한 장이 쥐어져 있었다. 5년 전 처음 지역과 함께 만든 초기 프로젝트 도면. 오른쪽 상단엔 지역의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사람을 설계한다는 건 건물을 세우는 일보다 어렵다. 그 문장을 보자 눈물이 흘렀다. 그녀는 한참 동안 울지도 웃지도 못했다. 그냥 그렇게 앉아 있었다. 그때 카페 문이 열리고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이 시간에 혼자 울면 커피 다 식어요. 지역이었다. 그녀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오지 말라 했잖아요. 안 간다고 했잖아요. 저 오늘은 진짜로 끝내려고 했어요. 무슨 걸요? 이 관계예요. 사랑이든 동업이든 뭐든. 그럼 끝내요. 지역이 의자에 앉으며 말했다. 대신 이번엔 내가 끝내게 해줘요. 내가 시작했으니까. 그는 손을 내밀었다. 은호 씨, 나 용서 안 해도 돼요. 근데 내 마음만은 버리지 말아요. 그건 거짓이 아니었으니까. 은호는 입술을 떨며 말했다. 그날 기억나요? 병원에서 저한테 그랬죠. 넌 내 보호자야. 근데 정작 보호받아야 했던 사람은 저였어요. 그땐 아니에요. 그땐 누구도 탓할 수 없어요. 나도 그랬으니까. 나도 선배한테서 도망쳤어요. 무서웠어요. 무서웠어요? 선배를 좋아하면 내가 무너질까봐. 감정에 휘말리면 일까지 잃을까봐. 근데 이제 알겠어요. 잃을 게 있어야 버틸 수 있다는 거. 지역은 그녀를 바라봤다.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나도 무서웠어요. 그래서 숨었어요. 그날 도면에 내 이름을 올릴 때 그건 사랑을 감춘 거였어요. 그럼 이제요? 이젠 감출 게 없어요. 그는 깊게 숨을 내쉬었다. 끝내자고 했던 말, 나도 똑같이 후회했어요. 은호의 눈가에 눈물이 번졌다. 왜 그때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때 말했으면 내가 나를 믿지 않았을 거예요. 상처 입은 사람한테 진심을 보여주는 건 고백보다 잔인한 일이니까. 그래서 그냥 나를 보내줬어요? 보내준 게 아니라 놓쳤어요. 그게 내 죄예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빗방울이 다시 창문을 두드렸다. 은호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선배, 저희 관계는 항상 도면 같았어요. 수정하고 지우고 다시 그려도 결국 같은 선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이번엔 제대로 그려야죠. 근데 선배, 도면 위엔 항상 눈금이 있잖아요. 기준점. 저한텐 그게 선배였어요. 그럼 기준은 바꾸지 말아요. 못 바꿔요. 이미 각인됐으니까. 지역은 웃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오래 머물지 못했다. 은호 씨, 나 내일 본사 갑니다. 본사요? 이번 감사 후속 조사 때문에. 마지막 정리예요. 혼자 가요? 그래야죠. 이건 내일이에요. 이번엔 내가 앞장서서 책임질 거예요. 그럼 다시는 못 보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죠. 은호의 눈물이 한 줄기 흘러내렸다. 그럼 오늘 인사라도 제대로 해요.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조용히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이제 진짜로 끝내요. 그래요. 지역의 손이 잠시 그녀의 머리카락을 쓸었다. 끝내자고 했던 말, 그게 마지막이면 좋겠네요. 그날 밤 지역은 본사로 향하는 길에 혼자 중얼거렸다. 끝내자고 했던 말, 그날도 오늘도 사실은 시작이었다.
본사 복도는 적막했다. 새벽 3시 그는 회의실 문을 열고 내부 보고서를 제출했다. 박성재의 사건 후 정리된 서류였다. 비리구조 해체 및 신사업 독립 제안서. 그의 이름은 마지막 페이지에 있었다. 대표이사 사퇴서 이지혁. 사표를 내고 돌아가는 길, 그는 잠시 멈춰섰다. 로비 모니터엔 지은호의 이름이 뜨고 있었다. 신규 프로젝트 책임 디자이너 지은호. 화면 속 그녀의 웃음이 보였다. 그 미소는 오랜만이었다. 그는 조용히 웃었다. 그래, 그게 내 자리다. 며칠 후 은호는 현장 사무실에서 새 팀원들과 회의를 하고 있었다. 사람들은 바쁘게 움직였지만 어딘가 허전했다. 누군가 빠져있는 자리처럼. 점심시간이 되자 후배가 물었다. 팀장님, 대표님은 언제 복귀하세요? 은호는 잠시 멈췄다. 대표님은 이제 없어요. 이젠 우리가 대표예요. 그녀는 그렇게 말했지만 마음 한켠이 텅 비어 있었다. 퇴근길 문득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인 지역. 메시지 한 줄. 오늘 현장 문턱 보고 왔어요. 잘 세워졌더군요. 그녀는 화면을 오래 바라보다가 답장을 보냈다. 대표님, 문턱이란 건 너무라고 있는 거래요. 그날 밤 바람이 거세게 불었다. 갑자기 정전이 되며 건물 불이 꺼졌다. 은호는 급히 사무실로 달려갔다. 내부엔 아무도 없었지만 책상 위에 종이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다. 투. 지은호. 봉투 안엔 설계도 한 장과 짧은 쪽지가 있었다. 이게 내 마지막 선이에요. 당신이 완성해줘요. 그녀는 눈물이 쏟아졌다. 손끝이 떨렸고 종이가 젖었다. 그 순간 전화가 울렸다. 은호 씨. 지역의 목소리였다. 지역 선배 어디예요? 지금 공항이에요. 해외 프로젝트 제안 받았어요. 가요? 네. 하지만 이번엔 도망 아니에요. 기회예요. 그럼 저한테 인사도 없이요? 그럼 이렇게 하죠. 은호 씨, 끝내자. 또요? 이번엔 진짜로 끝내자. 싫어요. 그래도 해야죠. 그래야 다시 시작할 수 있으니까. 그녀는 울음을 참지 못했다. 왜요? 왜 꼭 이렇게 끝내야 돼요? 끝내야 다시 만날 수 있으니까요. 그 말 너무 잔인해요. 그럼 나 대신 지어줘요. 잔인하지 않은 결말. 그건 못해요. 그럼 약속 하나만 해요. 뭔데요? 내가 없는 동안 내가 무너지면 안 돼요. 그게 내가 널 사랑한 이유니까. 통화가 끊기고 그녀는 한참을 서 있었다. 공사 현장의 불빛이 깜빡였고 바람이 도면을 휘날렸다. 그날 새벽 은호는 작업실에 앉아 새로운 도면을 그렸다. 이름도 서명도 없는 도면 한 장. 대신 한 문장만 적혀 있었다. 끝내자고 했던 말, 그게 시작이었다. 그리고 6개월 후 봄. 해외 프로젝트 성공 소식이 들려왔다. 이지혁 국제 디자인 어워드 수상. 기사 아래엔 그의 사진이 있었다. 여전히 단정하고 여전히 따뜻했다. 그날 은호는 회사 로비에 서서 그 사진을 한참 바라보다가 혼잣말했다. 선배 잘했어요. 그때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그럼 이제 내 차례네요. 그녀는 천천히 돌아봤다. 지혁이 서 있었다. 짙은 그늘 아래서 웃고 있었다. 돌아올 줄 몰랐죠? 몰랐어요. 근데 왔네요. 왔어요. 왜요? 약속했잖아요. 당신 무너지면 안 된다고. 그녀는 울음을 터뜨렸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지혁은 다가와 그녀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며 말했다. 은호 씨, 우리 이제 진짜 끝내자. 또요? 응. 이번엔 정말 끝내자. 오해도 후회도 두려움도. 나.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그럼 이번엔 내가 시작할게요. 그녀는 그를 끌어안았다.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눈물과 숨소리만이 섞였다. 그 순간 모든 시간이 멈춘 듯 했다. 며칠 후 새 공사 현장에서 둘은 함께 서 있었다. 바람은 따뜻했고 하늘은 맑았다. 이제 도면 완성했어요? 아직이요. 마지막 선이 남았어요. 어떤 선? 우리 둘을 잇는 선. 그건 이미 그려졌는데. 어디요? 여기. 지혁이 그녀의 손을 가리켰다. 이 손이 나를 설계했어요. 은호가 웃었다. 그럼 이번엔 내가 도면 이름 정할게요. 뭔데요? 끝내자고 했던 말,
다시 시작된 날. 지역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완벽하네요. 그날 저녁 해가 지고 노을이 번졌다. 둘은 현장 계단에 앉아 서로의 어깨에 기대 있었다. 세상은 여전히 복잡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바빴지만 그들에겐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있었다. 선배. 응. 이제 우리한테 문턱은 없죠? 없어요. 대신 문 하나 생겼어요. 어떤 문? 같이 열면만 열리는 문. 그럼 닫히면요? 다시 열면 되죠. 언제든요. 언제든. 그녀는 눈을 감았다. 눈물이 한 줄기 흘렀다.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마침내 닿은 사랑의 증거였다. 밤새도록 비가 내렸다. 새벽의 공기는 차가웠고 도시의 불빛은 젖은 도로 위에 번져 있었다. 지은호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침대맡엔 완성되지 않은 도면이 놓여 있었다. 반쯤 그려진 선, 아직 채워지지 않은 공간, 그리고 오른쪽 하단엔 지역의 이름이 흐릿하게 적혀 있었다. 그녀는 손끝으로 그 이름을 따라 썼다. 한 글자씩 조심스럽게. 리, 지, 혁. 그 이름을 다 쓴 순간 눈물이 떨어져 잉크가 번졌다. 그럼에도 웃음이 났다. 행복해서가 아니라 그리움이 너무 익숙해져 버렸기 때문이었다. 다음 날 아침 회사에선 새로운 프로젝트 착공식이 열렸다. 본사 전 직원이 모인 자리에서 대표 대행으로 임명된 사람은 다름 아닌 지은호였다. 그녀는 연단 위에서 말없이 마이크를 잡았다. 이 건물은 단순한 구조물이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을 닮은 공간이 될 겁니다. 상처난 사람도 외로운 사람도 다시 자신을 설계할 수 있는 곳. 잠시 숨을 고르며 그녀는 말을 멈췄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함께 써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지금 이 자리에 없지만 이 건물의 모든 기둥에, 바람에도 햇빛에도 남아 있습니다. 직원들은 고개를 들었고 그녀는 고요하게 미소 지었다. 이 프로젝트의 첫 이름은 화려한 날들이었습니다. 그 이름을 잊지 않을 겁니다. 행사가 끝나고 조용한 사무실로 돌아온 그녀는 지역의 자리 앞에 섰다. 그의 책상은 여전히 그대로였다. 정리된 펜, 커피 얼룩이 남은 머그컵, 그리고 책상 한쪽에 놓인 작은 액자. 액자 속에는 둘이 함께 찍은 사진이 있었다. 첫 공사 완료 날, 먼지투성이 얼굴로 웃던 두 사람. 은호는 손끝으로 액자를 쓸며 조용히 말했다. 이제 나 혼자도 잘할게요. 근데 가끔은 같이 있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날 저녁 퇴근길 버스 창문에 비친 자신을 보며 그녀는 문득 생각했다. 사람은 왜 잃고 나서야 마음을 완성하려 할까? 휴대폰이 진동했다. 메시지 한 통. 발신인 이지혁. 오늘 뉴스 봤어요. 연설 멋졌어요. 그녀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바로 답장을 썼다. 어디에요? 답은 금세 왔다. 공항 근처. 이제 돌아가도 되죠? 몇 시간 뒤 공항 도착 게이트. 인파 속에서 지역이 걸어 나오고 있었다. 긴 코트 자락이 바람에 흩날렸다. 은호는 그를 보자마자 눈물이 쏟아졌다. 아무 말 없이 달려가 그를 끌어안았다. 사람들의 시선이 모였지만 상관없었다. 보고 싶었어요. 나도요. 왜 이제 왔어요? 이제야 올 수 있었어요. 그 한마디에 모든 시간이 사라졌다. 그날 밤 두 사람은 한강 근처 벤치에 앉아 있었다. 불빛이 물 위에 흔들렸다. 선배, 여전히 일 얘기 먼저 꺼내면 안 되죠? 이제는 괜찮아요. 우리가 일을 해서 다시 만난 거니까. 근데요, 응. 그때 나 울면서 도면 던졌잖아요. 선배 이름 지운다고. 기억나요. 근데 결국 못 지웠어요. 선 이름이랑 내 이름이 겹쳐서요. 아무리 지워도 같이 번지더라고요. 그게 사랑이에요. 뭐요? 지워도 겹치는 거. 그럼 지금은요? 이젠 겹치지 않아도 돼요. 그냥 함께 있으면 되니까. 은호가 고개를 떨구며 웃었다. 선배는 여전히 말 잘해요. 직업병이에요. 설계하는 사람은 말도 구조적으로 해야 하거든요. 그럼 우리 관계 구조는 뭐예요? 불안정한 균형.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균형이 맞아야 무너지지 않지만 완전히 맞으면 아무런 긴장도 없죠. 우리는 늘 위험했지만 그래서 살아있었어요. 그럼 지금은요? 지금은 안정 속의 긴장. 행복한 불안. 그날 새벽 둘은 함께 새 도면을 펴놓고 앉았다. 지혁이 말했다.
이 도면엔 건물이 아니라 하루를 설계해 볼까요? 하루요? 응. 우리 하루. 그럼 일단 아침은요? 커피 2잔, 그리고 싸운 다음 화해. 점심은요? 같은 메뉴 시켜놓고 서로 먹기 싫다고 투덜대기. 저녁은요? 서로 다른 꿈 얘기하다가 결국 같은 방향으로 가는 거요. 그리고 밤은요? 같이 울고 웃는 시간. 아무 말도 안 해도 괜찮은 시간. 은호가 눈을 감았다. 이게 우리의 하루네요. 응. 그리고 남은 건 그 하루의 반복이겠죠. 그럼 매일 이 하루를 다시 설계해요. 좋아요. 그때 지역의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엔 박진석 회장 통화 요청.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다. 아버님, 돌아왔구나. 네. 은호 씨 옆에 있지? 네. 그 애는 내가 있을 때 더 빛난다. 그걸 인정한다. 그 말 듣기까지 오래 걸렸네요. 너도 이제 내 인생 설계해라.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방해만 했던 거 미안하다. 지역은 한참 말을 잇지 못했다. 아버님, 은호 씨도 들었어요. 그럼 잘 전해라. 이번엔 진심이다. 통화가 끊기자 은호가 그를 바라봤다. 이젠 진짜 끝났네요. 응. 지난 시간의 문턱은 다 넘어왔어요. 며칠 후 은호는 어머니 정순이와 함께 조옥래 할머니 집을 찾았다. 오랜만에 온 집엔 따뜻한 된장국 냄새가 가득했다. 조옥래는 은호를 보자 손을 잡았다. 그 눈빛, 이제야 평온하네. 할머니 덕분이에요. 아니야. 내가 그 선을 스스로 그었잖니. 이젠 내가 그린 선 위에서 걸어가면 돼. 순이가 옆에서 웃었다. 이제 딸놈 좀 그만 걱정해요. 이젠 든든한 사위 생겼잖아요. 그 말에 은호의 얼굴이 붉어졌다. 엄마. 옥내는 손뼉을 쳤다. 사위면 사위지 뭐가 어때서. 그 사람 눈빛이 내 아버지 젊었을 때랑 닮았더라. 그 말 아버지 들으면 좋아하시겠어요. 그 사람은 벌써 들었을걸. 밤마다 하늘에서 듣고 있을 테니. 그날 밤 은호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이 유난히 많았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속삭였다. 아빠, 나 이제 괜찮아요. 나 내 사랑 설계 다 했어요. 며칠 뒤 회사는 본사와 합병하지 않고 독립법인으로 전환됐다. 대표 명단엔 두 사람의 이름이 함께 올라갔다. 공동대표 이지혁 앤드 지은호. 사람들은 그 소식에 박수를 보냈다. 기자들이 몰려와 물었다. 대표님들 앞으로의 방향은 어떻게 되시나요? 지혁이 대답했다. 이제부터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을 짓겠습니다. 은호가 덧붙였다. 그리고 그 사람들 속에 있는 하루를 설계할 거예요. 기자들이 물러가고 사무실엔 고요한 저녁 햇살만 남았다. 지혁이 말했다. 이제 우리 첫 번째 프로젝트 이름 정해야죠. 생각해봤어요. 뭔데요? 하루. 그냥 하루요? 응. 평범한 하루. 근데 그 하루가 우리한텐 기적이니까. 좋아요. 그럼 프로젝트 하루. 그날 저녁 두 사람은 건물 옥상에서 도시의 불빛을 바라봤다. 바람이 불었고 그녀의 머리카락이 흩날렸다. 지혁이 조용히 말했다. 은호 씨, 나 아직도 무서워요. 뭐가요? 행복이요. 너무 갑자기 오면 사라질까봐. 그럼 우리 천천히 행복해요. 그게 가능할까요? 가능하게 만들죠. 우린 설계자잖아요. 그녀가 웃었다. 그 웃음은 오랜 세월의 상처를 덮고 피어난 꽃 같았다. 선배, 이제 진짜 끝이네요. 응. 이번엔 진짜로. 근데 신기하죠. 끝인데 마음은 시작 같아요. 그게 사랑이니까. 밤이 깊어가고 도시는 잠들었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지혁은 그녀의 손을 잡으며 속삭였다. 이제 내 하루는 당신으로 시작해서 당신으로 끝나요. 그녀는 대답했다. 그럼 내 하루는 당신 때문에 시작돼요. 그리고 당신 덕분에 끝나요. 바람이 먹고 하늘에 달빛이 내렸다. 새벽이 밝아올 무렵 회사 로비에 한 문장이 새겨진 간판이 세워졌다. 봄이 끝나가고 있었다. 바람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햇살은 점점 따뜻해졌다. 회사 정문 앞엔 새로운 간판이 세워져 있었다. HARIDESIGN STUDIO 하루를 짓는 사람들. 간판 아래엔 두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이지혁 그리고 지은호. 둘은 이제 동료이자 연인이자
인생의 같은 도면 위에서 살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하루는 여전히 쉽지 않았다. 아침부터 끝없는 회의와 현장 보고, 설계 변경, 고객 불만, 마감일의 압박. 그 모든 현실이 이젠 사랑과 함께 뒤섞여 있었다. 그럼에도 이상하게 하루가 더 이상 버거워지지 않았다. 지은호는 회의실 창가에 서서 지역이 직원들과 이야기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여전히 차분했고 사람들을 다독이는 눈빛이 있었다. 예전 같으면 그 눈빛을 보는 것만으로도 불안했을 것이다. 누군가에게 뺏길까봐, 혹은 마음이 다시 다칠까봐. 하지만 이제는 그 불안이 이상하게 평온으로 바뀌어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성장했다고 느꼈다. 사랑을 붙잡는 게 아니라 함께 서는 법을 배웠으니까. 점심시간이 다가오자 지역이 그녀에게 다가왔다. 오늘은 밥 먹었어요? 아니요, 아직. 그럼 같이 먹어요. 선배는 또 회의 있다면서요. 회의도 밥보다 중요하진 않아요. 선배, 요즘 너무 달라졌어요. 좋은 쪽이에요? 네. 나쁜 쪽이면 내가 고쳤겠죠. 둘은 웃었다. 짧은 대화였지만 그 웃음 안엔 지난 몇 년의 고통과 기다림이 모두 녹아 있었다. 그날 오후 회사 로비에는 한 남자가 들어섰다. 낯익은 얼굴이었다. 박성재. 그는 석방된 지 2달 만에 처음으로 사람들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예전의 거만함은 사라지고 대신 피곤하고 단단한 눈빛이 남아 있었다. 직원들은 긴장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봤다. 그가 로비에 들어서자 지역이 바로 나왔다. 둘은 잠시 서로를 바라봤다. 돌아왔네요. 응. 돌아왔어. 이젠 뭐 하려고요? 사과하려고. 성재는 지은우 앞에 섰다. 나 정말 미안했어요. 내 욕심이 너무 컸어요. 그래서 모두를 망쳤어요. 은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지금이라도 말해줘서 고마워요. 날 용서할 수 있어요? 그건 제가 할 말이 아니에요. 용서받으려면 선배부터 용서해야죠. 성재는 잠시 지역을 바라봤다. 지역은 담담히 말했다. 이제 그만 서로 탓하죠. 다 지나간 일이에요. 그 말에 성재는 눈을 감았다. 그래요. 당신은 늘 그런 사람이었죠. 내가 끝내 부러워했던. 그는 짧게 웃고 돌아섰다. 그리고 회사를 나서며 중얼거렸다. 이제 나도 내 도면을 다시 그려야지. 며칠 후 성재는 자수 사회봉사를 시작했다. 그의 이름은 더 이상 기사에 오르지 않았지만 가끔 봉사단체 후원 명단에서 조용히 발견되곤 했다. 그걸 본 은호는 한참 동안 그 이름을 바라보다가 혼잣말했다. 사람도 결국 고쳐질 수 있구나. 시간은 흘러 여름이 다가왔다. 회사는 첫 번째 주거단지 하루빌리지의 완공을 앞두고 있었다. 현장에는 수십 명의 인부들과 기자들이 몰려 있었고 그 중심에는 지역과 은호가 함께 서 있었다. 이게 진짜 우리의 첫 작품이네요. 응. 이곳엔 거짓이 없어요. 우리가 그린 대로 쌓은 대로 사랑한 대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더 무서워요. 완벽하지 않으면 어떡하죠? 사람 사는 곳이 완벽하면 이상하죠. 불편함이 있어야 기억도 남아요. 테이프 커팅식이 끝나고 박수 소리가 퍼졌다. 은호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봤다. 눈부신 햇빛이 건물 위를 비추고 있었다. 그 빛은 마치 오래된 상처 위에 새살이 돋듯 따뜻하게 모든 것을 덮었다. 그날 저녁 둘은 새로 완공된 주거동의 옥상에서 도시 야경을 바라봤다. 선배, 우리 진짜 여기까지 왔네요. 그렇네요. 처음엔 이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 못했어요. 그럼 지금은요? 지금은 여길 떠날 생각도 못해요. 왜요? 햇빛이 머무는 자리를 찾았으니까. 은호가 미소 지었다. 그 말 어디서 많이 들은 것 같아요. 내가 했잖아요. 예전에. 언제요? 처음 공사 끝내던 날. 나한테 그랬어요. 선배는 늘 햇빛 밑에서 일하지만 정작 그 빛을 본 적은 없죠. 그 말이 이상하게 남았어요. 그래서요? 이젠 봤어요. 지금 내 앞에 있잖아요. 그 말에 은호는 잠시 눈을 감았다. 눈가에 눈물이 번졌다. 선배, 그 말 한마디면 충분해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사무실에서 오랜만에 술을 마셨다. 조용히 흐르는 재즈 음악 탁자 위엔 오래된 설계도 한 장이 펼쳐져 있었다. 이거 기억나요? 당연하죠. 첫 프로젝트 도면이잖아요.
이젠 낡아서 선도 거의 안 보이네요. 괜찮아요. 우리가 다 외웠잖아요. 그럼 이건 이제 버릴까요? 아니요. 남겨요. 완벽한 건 아니지만 우리였으니까. 지혁은 잠시 조용히 있다가 물었다. 은호 씨, 만약 우리가 처음으로 돌아가도 다시 이렇게 사랑했을까요? 아마도요. 다만 이번엔 조금 더 용기 냈을 거예요. 덜 도망가고 덜 망설이고. 난 더 많이 기다렸을 거예요. 왜요? 너무 빨리 고백했으니까. 은호가 웃었다. 그럼 이번엔 누가 먼저 말할까요? 당연히 나죠. 그럼 해봐요. 사랑해요. 이번엔 진짜요? 이번엔 설계도에 서명까지 했어요. 그럼 그 도면 영구 보관해야겠네요. 그들은 웃었고 웃음 사이로 밤이 깊어졌다. 창밖에선 여름비가 조용히 내렸다. 며칠 후 회사는 새로운 의뢰를 받았다. 해외 건축 협업 제안이었다. 유럽 지역 문화 복합 공간 설계 초청. 지역은 제안을 보며 잠시 고민에 빠졌다. 은호 씨, 이거 같이 가요. 나요? 근데 회사는요? 회사야 이제 굴러가죠. 우리가 그걸 위해 이렇게 버텼잖아요. 그래도 여긴 우리 이름이 걸려있는 곳이에요. 그럼 1년만. 1년 후엔요? 다시 돌아오죠. 이 도시로. 그때도 여전히 나랑 일하고 싶을까요? 그땐 나 당신이랑 일 말고 그냥 살고 싶을지도 몰라요. 그 말 기억할게요. 출국 전날 둘은 마지막으로 하루빌리지를 다시 찾았다. 그곳엔 아이들이 뛰어놀고 주민들이 웃으며 인사하는 모습이 있었다. 그 광경을 바라보며 은호가 말했다. 선배, 이게 우리가 만든 진짜 건축물이에요. 건물보다 사람을 설계하는 게 목표였잖아요. 성공했네요. 근데 이상하죠. 건축은 완성되면 끝인데 사람은 완성돼도 계속 변해요. 그래서 더 아름다운 거예요. 그날 밤 은호의 집 앞. 짐가방 2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다. 지혁이 문 앞에서 말했다.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우리가 여기서 출발한다는 게. 그럼 안 갈래요? 아니요. 이번엔 도망이 아니니까. 선배, 그럼 약속 하나만요. 응. 어디를 가든 우리 이름이 들어간 도면 하나만 남겨요. 그게 증거가 될 거예요. 약속할게요. 비행기 출발 전 2사람은 공항 유리창 앞에 섰다. 떠오르는 해가 유리 너머로 들어왔다. 햇빛이 2사람의 얼굴을 스쳤다. 은호가 말했다. 햇빛이 머무는 자리 기억해요? 응. 그게 여긴가요? 아니요. 그건 당신이에요. 그 말에 은호는 울음을 터뜨렸다. 그 울음은 슬픔이 아니라 오랜 시간 닫혀있던 마음이 열리며 쏟아낸 빛 같은 것이었다. 지혁이 그녀를 끌어안았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조용히 미소 지었다. 몇 달 뒤 해외 프로젝트 현장. 거대한 유리 건물이 완성되어 가고 있었다. 내부 벽면에는 2사람의 서명이 새겨졌다. 아커텍처 어브 라이트 아이. J. HJ. A. O. 그 아래에는 짧은 문장 하나가 새겨졌다. 빛은 결국 머무를 자리를 찾는다. 프로젝트가 완공된 날 기자들이 물었다. 이 건축물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지혁은 대답했다. 사람이 머무는 자리를 만드는 게 아니라 빛이 머무는 자리를 만드는 일입니다. 그리고 내게 그 빛은 한 사람입니다. 그가 그렇게 말하자 기자들이 웃었다. 은호는 멀리서 그 말을 듣고 있었다. 눈물이 다시 번졌다. 그리고 속으로 중얼거렸다. 선배, 나도요. 나도 당신이 내 빛이에요. 1년 후 그들은 한국으로 돌아왔다. 회사는 더 커져 있었고 사람들은 여전히 그들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화려한 날들 다시 돌아왔다. 라는 제목의 기사가 신문 일면에 실렸다. 하지만 2사람은 조용했다. 화려함보다 평범한 하루가 더 좋았기 때문이다. 그날 저녁 2사람은 다시 처음 만난 그 카페에 앉았다. 햇빛이 창가를 비추고 있었다. 선배, 기억나요? 처음 여기서 싸웠던 거. 어떻게 잊어요? 그날 너 커피 던졌잖아요. 그땐 어렸죠? 이젠 어른이에요. 아니요. 아직도 미숙해요. 근데 이제는 같이 미숙하니까 괜찮아요. 그게 우리예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은 사람들. 그날 밤 마지막 장면. 회사 옥상, 노을이 붉게 번졌다. 둘은 손을 잡고 서 있었다.
도시의 불빛이 켜지고 바람이 불었다. 지혁이 말했다. 은호 씨, 이제 우리에겐 어떤 이름이 어울릴까요? 화려한 날들이요. 여전히. 왜요? 그때는 화려해서 아팠고 지금은 화려해서 고마워요. 그녀가 고개를 기댔다. 하늘 위로 새들이 날았다. 카메라는 멀어지고 도시의 불빛이 번졌다. 그들의 손은 여전히 맞닿아 있었다. 그리고 내레이션이 흐른다. 사랑은 끝이 아니라 반복이었다. 하루가 지고 또 하루가 시작되듯 사람도 그렇게 서로의 빛을 찾아간다. 화려한 날들은 결국 우리가 서로를 비추던 시간이었다. 그때 화면엔 마지막 문장이 떠올랐다. 비가 내렸다. 여름의 끝, 하늘은 낮게 깔려 있었다. 도시는 여전히 바쁘게 움직였지만 그날만큼은 모든 소음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다. 이지혁은 빈 사무실 한가운데 서 있었다. 벽에는 완성된 도면이 걸려 있었다. 프로젝트 화려한 날들 리본. 이 도면은 단순한 건축 설계가 아니었다. 지난 몇 년간 그가 잃고 버리고 다시 세운 삶의 기록이었다. 그는 한동안 그 선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손끝으로 도면을 따라 그었다. 그 순간 뒤에서 문이 열렸다. 여기 있었네요. 지은호의 목소리였다. 그가 돌아봤다. 그녀는 젖은 머리로 서 있었다. 비 와요. 알아요. 그래서 왔어요. 우산이라도 쓰지. 오늘은 맞고 싶었어요. 마지막이라서. 그녀는 다가와 도면 앞에 섰다. 이게 마지막이에요? 응. 오늘이 끝이에요. 끝이라니요. 또요? 이젠 진짜로 끝내야죠. 우리 너무 오래 싸웠어요. 세상하고도 서로하고도. 그럼요, 그 긴 시간 다 버리려고요? 버리는 게 아니에요. 덮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이 도면은 새 건물 위에 덮여요. 이제 이 선은 아무도 볼 수 없어요. 우리만 기억하면 돼요. 그녀는 잠시 도면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저었다. 싫어요. 나는 덮는 거 못해요. 덮으면 잊어버릴까봐. 잊어야 돼요. 왜요? 그래야 다시 그릴 수 있으니까. 선배, 그렇게 살지 말아요. 늘 무너지고 다시 세우는 거. 그거 너무 외로워요. 그는 잠시 침묵했다. 그럼 나 혼자 무너질게요. 아니요. 같이 무너져요. 이번엔 나도 같이. 그녀가 그의 어깨에 기대자 지혁의 손이 떨렸다. 은호 씨. 응. 이제 진짜로 물어볼게요. 나 용서했어요? 그럼요. 언제요? 몰라요. 아마 아직도 하는 중이에요. 그럼 사랑은요? 그건 다 끝났어요. 끝났어요? 응. 그래서 다시 시작됐어요. 그 말에 지혁은 웃었다. 은호 씨답네요. 나 이제 선배 없으면 안 돼요. 그 말 너무 늦게 하네. 그럼 지금이라도 받아요. 받아요. 평생. 그날 오후 둘은 함께 현장으로 향했다. 새 건물의 지하 터널 공사가 마지막 단계에 있었다. 강철 구조물 사이로 빗물이 흘러내렸다. 작업자들이 분주히 움직였다. 지혁은 헬멧을 쓰며 말했다. 이 터널이 완성되면 우리 도면도 끝이에요. 그럼 마지막 선은 누가 그어요? 둘이 같이. 그는 그녀의 손에 펜을 쥐어줬다. 같이 잡아요. 두 손이 겹쳤다. 선이 천천히 부드럽게 이어졌다. 펜 끝이 멈춘 순간 거대한 소리가 울렸다. 금이 간 벽면에서 철근이 떨어졌다. 현장이 흔들렸다. 피하세요. 누군가 외쳤다. 은호가 비틀거렸고 지혁이 그녀를 끌어안아 넘어졌다. 먼지가 자욱하게 일었다. 몇 초 후 정적. 그리고 피비린내 같은 콘크리트 냄새. 은호 씨. 지혁은 그녀를 끌어안았다. 괜찮아요? 그녀가 힘겹게 눈을 떴다. 응, 괜찮아요. 근데 선배는? 난 괜찮아. 하지만 그의 옷자락 아래로 붉은 피가 번지고 있었다. 선배 피 괜찮아요? 아니, 병원 가요. 지금 공사장 멈추면 위험해요. 일단 사람들 먼저 대피시켜야 싫어요. 나 선배 안 놔줘요. 은호 씨, 들어요. 이게 마지막이 아니에요. 그럼요. 이건 완성. 무슨 우린 이 선을 끝까지 그었어요. 그게 끝이에요. 그 말 하지 마요. 그런 말 하지 말라고요. 그녀가 울부짖었다. 지혁이 피식 웃었다.
사람은 참 이상하죠. 나는 늘 무너지는 게 두려웠는데 지금은 무너져도 괜찮아요. 왜냐면 왜요? 이젠 같이 있으니까. 그는 눈을 감았다. 비가 쏟아졌다. 하늘이 울 듯한 소리였다. 은호는 그를 끌어안고 오열했다. 선배, 이지혁, 눈 떠요. 나 아직 할 말 많단 말이에요. 시간이 흐르고 구급대가 도착했다. 지혁은 의식이 흐릿한 채로 들것에 실려 나갔다. 그녀는 그의 손을 붙잡은 채 따라갔다. 나 여기 있어요. 어디 안 가요. 끝까지 같이 있을 거예요. 병원 복도 하얀 불빛 아래. 의사가 나왔다. 환자는 은호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상태가 위중하지만 다행히 고비는 넘겼습니다. 그녀는 무릎을 꿇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며칠 뒤 지혁은 깨어났다. 창밖은 햇살이 가득했다. 그는 희미하게 눈을 떴다. 여기 어디죠? 병원이에요. 은호가 웃었다. 눈이 퉁퉁 부은 얼굴이었다. 살았네요. 살았어요. 선배가 약속했잖아요. 나 혼자 안 남긴다고. 그 약속 지켜서 다행이에요. 그녀가 그의 손을 꼭 잡았다. 선배. 응. 이제 그만 무너져요. 이번엔 나한테 기대요. 그래요. 이제 나도 좀 기대야겠네요. 며칠 후 그들은 다시 현장으로 돌아왔다. 무너졌던 벽은 복구되었고 마지막 선은 완벽히 이어져 있었다. 지혁은 휠체어에 앉아 그 선을 바라봤다. 이게 우리가 만든 마지막 선이에요. 아니요. 아직 하나 남았어요. 뭔데요? 우리의 이름. 은호는 펜을 들고 도면 하단에 천천히 글씨를 썼다. 지은 온 이지혁. 그 글자 위로 햇빛이 내렸다. 지혁이 미소 지었다. 이제 됐어요. 진짜 완성. 그날 밤 둘은 옥상에 앉아 도시의 불빛을 바라봤다. 바람이 불었다. 선배, 기억나요? 옛날에 내가 선배한테 물었잖아요. 언제 행복해요? 응. 그때 선배 대답 못했어요. 이젠 할 수 있어요. 그래요? 언제요? 지금. 그녀가 눈을 감았다. 나도요. 시간이 흘렀다. 몇 년 후 하루 디자인 스튜디오는 아시아 건축상을 수상했다. 신문 일면엔 이런 문장이 실렸다. 그들은 건물을 설계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삶을 설계했다. 지은호는 인터뷰에서 말했다. 도면 위의 선은 결국 사람의 관계예요. 서로 엇갈리고 다시 이어지고 결국 하나의 구조가 돼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불안정하지만 단단한. 그날 기자가 물었다. 그럼 당신에게 화려한 날들이란? 그녀는 웃었다. 처음엔 눈부셔서 아팠고 지금은 따뜻해서 눈물이 나요. 그게 화려한 날들이에요. 그날 저녁 은호는 병원 옥상에 갔다. 거기엔 휠체어에서 천천히 일어나 걷는 지역이 있었다. 선배, 의사 말 듣고 천천히 걸어요. 이제 괜찮아요. 정말이요? 응. 이제 내 발로 걷고 싶어요. 마지막 장면이니까. 마지막 장면이요? 응. 우리 이야기의 마지막. 그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은호 씨, 세상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대요. 설계자와 설계된 사람. 그럼 우린요? 우린 서로를 설계한 사람들. 그럼 선배, 우리 도면은 완성됐어요? 아니요. 영원히 미완성일 거예요. 그래야 계속 만나니까. 그녀가 눈물을 닦았다. 선배, 이제 진짜 끝이에요? 응. 근데 이상하게 이번 끝은 하나도 슬프지 않네요. 왜요? 빛이 머무는 자리를 찾았으니까. 지혁이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다. 그 빛은 두 사람을 감싸며 천천히 퍼져갔다. 그때 내레이션이 흐른다. 사랑은 설계처럼 완벽할 수 없었다. 때로는 금이 가고 때로는 무너졌다. 하지만 다시 그릴 수 있었다. 사람은 다시 세워지니까. 끝내자고 했던 말, 그건 결국 시작이었다.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 선은 서로의 이름이었다. 화면이 천천히 멀어지고 옥상 위에서 손을 맞잡은 두 사람 위로 새들이 날아오른다. 햇빛이 번지고 도시의 불빛이 켜진다. 마지막 장면 도면 위에 두 글자가 나타난다. 드라마는 다음을 기약하며 막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